여러분, 균공애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금을 고르게 해 백성을 사랑하라 라는 뜻으로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말인데요. 오늘 NTS 스페셜에서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국세행정 방침인 균공애민에 대해 살펴봅니다. 국세청은 선조들의 균공애민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평과세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세 행정에 담긴 균공애민의 가치와 의미,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2015년 국세행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장 소통을 한층 강화하여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크게 듣고 정성을 다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SNS 기자단 김대엽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지원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서민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세정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국민 모두가 세금을 고르게 부담하는 공평한 세정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고르게 해 백성을 위한다는 균공애민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세정 정책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균공애민의 어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영조는 백성들이 세금을 내면서 억울함이 없도록 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씀씀이를 절약해서 힘을 축적하라라는 뜻의 균공애민 전용 충력을 조세 행정의 지침으로 새기도록 한 것입니다. 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씀씀이를 절약해서 힘을 축적하라라는 뜻의 균공애민 절용 충력.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공정한 세부담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균공애민의 정신은 조선시대 전체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조선 개국 당시 태조는 세금 정책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는 백성들에게 폐해가 있던 세금들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세금 제도는 크게 소유한 논밭의 토지 결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던 전세와 호적의 호를 구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징발하는 요역, 호적의 호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수취하는 공물과 양인 남자를 대상으로 군의 신역을 부과하는 군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세금 제도는 아니지만 공물과는 별도로 지방장관이 지역의 특산물을 중앙의 임금에게 상납하는 진상제도와 흉년이나 춘궁기에 곡식을 빈민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이를 환수에 구휼하는 환곡제도 등을 기타 수취체제로 운영했습니다. 특히 역을 부과하거나 곡물 등을 거둬들일 때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집과 가족의 수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3년마다 조사해 호적을 작성하고 이렇게 작성된 호적을 기반으로 요역과 군역, 곡물 등의 세금을 수취했습니다. 또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 과세를 위해 20년마다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고 백성들의 토지 소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양안을 작성해 토지 소유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이 양전 등의 조사를 하면서 비리를 저지를 경우 엄벌에 처할 것을 법제화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우리 선조들이 법에 따라 공평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재해나 경영난 등으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들을 돕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가뭄이나 흉년 등 재해가 발생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구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임진왜란 등 전쟁에 참여한 의병 후손 등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유교를 중시했던 만큼 효자와 연려가 있는 집안에는 세금을 감면해줬는데요. 국민들의 세부 부담을 경감하고 공평 과세를 위해 노력한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은 균공애민, 절용 충력의 지침을 공표한 영주의 균역법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가 유지되는 기반입니다. 국민이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납세 의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균공애민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는 국세청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